이게 우리가 이제 초당 옥수수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옥수수 모양하고 좀 다르죠. 이유는 좀 작아졌죠. 작고 쭈글쭈글하고 많이 쭈글쭈글해요. 이 쭈글쭈글한 이유는 원래 옥수수는 이제 통통한데 얘네들은 초당 옥수수라기 때문에 원래 당을 전분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당이 전분으로 만드는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을 때도 이제 엄청 달게 느껴지죠. 대신에 이제 전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싹 수분이 날아가면 이렇게 쪼글쪼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 하나 있죠.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씨앗이 이제 발화를 하려면은 다시 전분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그거를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그 전분이 없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발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앗 값도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발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초당 옥수수가 조금 기르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에서 가격은 얼만큼 비싸냐는 얼만큼 노력이 많이 드느냐 그리고 기르기가 어렵느냐의 차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이렇게 사 드실 때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시는 거는 그만큼 농가가 힘들게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옥수수나 보통 아니면 그 벼 이런 것들은 이제 농산물 가격이 이제 싸잖아요. 그 이유는 그거는 농사가 짓기 쉽다. 그리고 이미 그것들은 기계화가 또 돼서 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이제 옥수수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죠. 다양하고. 그런데 원래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꽉 찼어요. 그리고 여기 쭈글쭈글한 게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이제 초당 옥수수고, 요거는 이제 일반 옥수수예요. 재밌는 거는 초당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초당 옥수수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열성이에요. 그래서 열성, 우성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열성 유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기능을 못해서 이렇게 이제 망가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당 옥수수를 예를 들어서 일반 옥수수 옆에 심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 그 수정이 돼서 일반 옥수수로 변해버려요. 초당 옥수수가. 그래가지고 원래 초당 옥수수는 옆에 일반 옥수수를 심지 않는다. 또한 찰옥수수도 마찬가지겠죠. 찰옥수수도 일반 옥수수하고 옆에 심어버리면 찰옥수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찰옥수수 심을 때는 그 찰옥수수만 따로 심고 일반 옥수수 심을 때는 일반 옥수수만 이렇게 따로 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섞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막 색깔도 다르죠.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흰색도 있고 좀 더 연한 노란색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좀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보라색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믹스라고 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교배하는 방법 중에서 육종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개 그냥 이름표가 없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름표를 부여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름표를 갖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종류를 최대한 많이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전자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최덕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기후에 맞는 옥수수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한국에서 키워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큼은 좀 잘 안 자라겠죠. 이거를 왜 베트남에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베트남이 농사를 짓기가 편해요. 왜냐면 1년에 3번 정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육종을 해나갈 수 있어요. 육종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느 정도 오래 걸리냐면 보통은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요런 게 종잣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가 하나씩 이제 10년 동안 이 많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이제 종잣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농가에서도 종잣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제 그런 불만들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그래서 농가에서는 또 이해를 조금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가 왜 베트남으로 왔는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2011년에 캄보디아에 있다가 2018년도 겨울에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왔죠. 그때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 가게 된 이유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있다가 베트남 온 이유는 베트남이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열악했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예를 들어서 농사 재료 같은 거를, 그래서 뭐 비닐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들이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 베트남에 왔더니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2018년에 넘어왔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 지역에서, 여기서는 여기는 호치민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키로수는 한 78k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교통편이 이렇게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 어디든지 이제 농약상도 많고 그다음에 그 재료 같은 것도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일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물론 이제 뭐 밤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뭐 택배가 잘 있지는 않아서 그나마 불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저는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겨울에 와서 현재까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설립하는 거는 지금 초당 옥수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확한 거는 초당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찰옥수수 동작을 하고 있어요. 제 메인은 사료용 옥수수입니다. 왜 사료용 옥수수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료가 우리 항상 이제 식량주권 얘기하죠. 식량주권 하는데 식량주권이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쌀 같은 경우는 100% 우리가 자급자족해요. 근데 문제는 사료예요. 즉 사료로 쓰는 거는 옥수수고 옥수수 사료 중에는 이제 사료용 옥수수를 우리가 쓰죠. 그거는 100% 거의 100% 99%를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옥수수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 값이 오르겠죠. 왜냐면 농가에서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옥수수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노하우나 이런 기술들이 전수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차피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자산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일을 또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되느냐? 잘 안 되죠.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잘 우리나라에서 키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동남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동남아에서 그걸 하는 이유가 여기 옥수수 시장이 조금 커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옥수수를 뭐 키워서 파는 게 아니라 옥수수를 어떻게 하냐면 종자를 파는 거죠. 종자를 팔아서 그거를 돈으로 이제 환산을 이제 가치를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제 또 어려운 점이라면은 이미 이제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어서 몬산토나 신젠타 아니면 뭐 파이오니어, 이스트 웨스트 시드 등 아니면 뭐 리마그리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제 잡고 있는 거죠. 큰 시장을.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업체가 저는 이제 개인이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름 노력을 해서 그들의 기술에 그들 이제 수준의 99%까지는 이제 왔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들 자체가 한 1년에 막 품종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왜냐면은 연구 인력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 자체가 유전 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으니 당연히 이제 저는 혼자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또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일본도 거의 이제 그 맥이 끊어졌다. 예. 왜냐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들도 그렇게 사료용을 많이 심지 않은. 주로 이제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쪽이 이제 강국이죠. 그런 데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상당히 약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좋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제품화하고 상품화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저에게는 큰 과제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그거를 또 잘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파괴해 나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는 거는 밤에 이제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심심해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조금 덜 심심하니까.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시장에서 뭐 애플망고처럼 보이는 거를 사왔어요. 망고 이렇게 4개를 사왔는데 원래는 그냥 2개 사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줌마가 그냥 4개 가져가라고 해서 1,000원에 4개, 그러니까 하나에 250원이죠. 그래서 손만한 걸 4개를 1,000원에 이렇게 사다 놓고 아직 익지 않아 가지고 그냥 조금 후숙시키려고 지금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이렇게 베트남에서 좋은 점은 이렇게 싸게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과일을 외국 나가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막 과일을 사 먹는다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사람들이 딸기 같은 거 혹은 포도 같은 게 이제 여기는 또 귀하고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한 번씩 사 먹기는 하는 것 같지만 우리처럼 무조건 먹어야 돼 이런 거는 또 아니라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 민족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행을 오면은 과일은 열대과일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또한 집에서 이제 밥 먹고 나면은 무조건 후식으로 과일을 또 먹어야 되죠. 그래서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 모든 각 가정에서 과일이 떨어지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신기하게 이 과일을 냉장고에 또 놓고 먹지는 않아요. 그냥 다 야외에 그냥 상온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거 익지도 않은 그 망고인데 얘네들 어쨌든 파란 망고를 그냥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후숙된 망고는 팔긴 하는데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해. 팔긴 해요. 팔긴 하는데 그렇게 얘네들이 막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고, 특히 시골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시골은 어차피 다 자기 집에 마당에 이렇게 망고나무는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 이 옥수수 농사 짓는 그 농가를 보면 잭프루트 있고, 그 다음에 망고 있고, 밀크프루트 있고, 파파야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뭐 시골에 보면은 감나무, 막 사과나무 있듯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나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다 먹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팔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뭐 쌓아놓고 그렇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당옥수수를 거의 다 이제 수확을 지금 살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시 심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다시 심어야지 이제 또 자가약세. 그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가 엄마가 될지 아빠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해야 하는 일은 얘네들끼리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엄마, 어떤 아빠, 얘네들끼리 어떻게 만났을 때 병도 안 걸리고, 더 튼튼하고, 그 다음에 더 달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그럼 요즘 시대에 왜 이거를 일일이 다 하냐? 물론, 이제는 DNA 분석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좀 더 편해진 건 있어요. 편해진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걸리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우리 이제 전통 육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전통 육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회사를 더 키워서 예를 들어서 분자 육종을 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제 AI를 접목해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디지털 육종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가면은 저도 아주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그 글로벌한 대기업들하고 맞설 수 있고 동등하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할 기술은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어쨌든 그 큰 대기업들도 결국에는 이 전문 연구 인력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통 육종하는 연구원들은 사라지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분자 육종으로 하는 그런 디지털 육종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가장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곳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워낙 빠르게 연구 비용도 많이 책정을 하고 연구 인력도 많고 상당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또 중국이 아마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중국에 또 먹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제 마이너한 직업이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도 없고 뭐 굳이 이걸 우리가 할 필요 있냐, 그냥 수입해서 쓰면 되는 거지 라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작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로 할 때 이게 경험이 없어지면은 이거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단하게 여겨야 되냐,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우장춘 박사님을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우장춘 박사님의 진짜 그 경험을 다 쏟아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장춘 박사님.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장춘 박사님이 삶이 정말로 너무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왜냐면은 이제 부인도 못 보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 장례도 임종도 못 보고, 그런 참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또 친일파였고, 심지어 민비를 시행한 그런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우장춘 박사님의 아버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으로 그리고 가서 이제 일본인 아내를 맞이하고, 그다음에 우장춘 박사님을 낳으셨죠. 그래서 우장춘 박사님이 어쨌든 일대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들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을 받으셨을 텐데, 정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우리나라 육동을 위해서 힘쓰셔가지고 아버지의 그 과오는 정말로 제가 생각에는 그냥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부산에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부산 내려가서 우장춘 박사님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좀 못 가고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우장춘 박사님 묘소를 한번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반 옥수수하고 이렇게 찰옥수수가 초당옥수수가 일단 섞였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나는 일반 옥수수는 필요 없으니까 이 초당옥수수만 이제 따로 제가 이거를 골라내서 재료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정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작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정 작업은 뭐냐면 이 유전자가 100% 동일한 유전자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승계라고도 하고, 혹은 승계 작업이죠. 혹은 우리가 그냥 영어로 보면은 이제 호모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두 개가 다른 거는 헤테로다. 그리고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전자가 두 개가 같다 그러면 호모라고 얘기를 해요. 즉, 여러분들은 헤테로죠. 왜냐면은 여러분 내 몸속에 DNA는 헤테로인 게 어머니로부터 50%, 아버지로부터 50%였어요.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50%씩 받았죠. 즉, 여러분의 유전자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각각 25%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형제간과의 유전자는 50%씩 또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완전히 100%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자가 수정을 시켜요. 자가 수정을 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100% 이론상 100%가 될 수는 없지만 100% 가까이 이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이제 고정 작업이라고 하고, 그 고정 작업이 일어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어떤 엄마, 아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엄마, 어떤 아빠 이렇게 고르기는 우리가 이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 교배시켜 본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애를 찾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작업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도 증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잣값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종잣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불만들이 있으신데 어느 정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초당 옥수수는 끝났네요.